여러분, 지금 이 소비 패턴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써도 돼. 라며 자신을 위로하면서요.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의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과연 지금의 소비가 만족스러울까요? 사실 나이가 들면서 그때그때 감당할 수 있는 소비가 아닌 한 번의 실수가 말년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소비일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이 소비의 함정에 대해 파헤쳐 볼 건데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제대로 알아보세요. 여러분, 오늘을 살면서 미래를 망칠 수 있는 그 소비 습관 절대 놓치지 마세요. 혹시 내가 돈을 잘못 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젊을 때는 잘못된 소비 습관이 있어도 다시 만회할 기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현명한 지출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특히 반복되는 소비 패턴이 결국 우리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잘못된 지출이 이어진다면 정작 가장 필요할 때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반복하는 5가지 대표적인 소비 패턴과 이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필요한 건강 관련 소비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죠. 젊을 때와 달리 몸이 예전 같지 않고 조금만 무리를 해도 피로가 쉽게 쌓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을 챙기기 위해 건강보조제나 의료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이와 관련된 광고나 홈쇼핑에 쉽게 유혹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건강 관련 소비가 실제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비싼 건강 보조제를 챙겨 먹거나 특별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적인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이상으로 자주 받는 고가의 건강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검진은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건강 관련 소비를 줄이면서도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나 손주를 위한 과한 지출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싶어 합니다. 손주가 태어나면 더더욱 마음이 넉넉해지고 예쁜 옷을 사주거나 용돈을 챙겨주고 싶은 것이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출이 지나치게 반복되면 결국 본인의 노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젊을 때처럼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정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자녀나 손주에게 지원하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생활비를 보태주거나 고가의 선물을 자주 해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본인의 재정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가 진정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돈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경제적 조언을 해주거나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재정도 보호하면서 가족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과한 취미 생활 소비입니다. 취미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취미 생활이 과도한 소비로 이어질 경우입니다. 특히 골프, 낚시, 카메라, 캠핑 등 장비가 중요한 취미는 새로운 제품이 계속해서 출시되면서 끝없는 지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취미는 즐기는 것이 목적이지 장비를 모으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장비를 구입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 정작 구입한 장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불필요한 소비가 쌓이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고거래를 적극 활용하거나
꼭 필요한 장비만 구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취미 생활에서 소비보다는 경험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최신 장비가 아니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네 번째, 감당할 수 없는 부동산 투자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동산 투자가 좋은 자산 증식 수단이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유지 관리가 필요하고 시장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만으로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자산을 공격적으로 불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리한 부동산 투자보다는 현재 보유한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전한 재정 운용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 번째, 보험료 부담 과다입니다. 보험은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재정 도구이지만 잘못 가입하면 오히려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때 저렴하게 가입했던 보험이 나이가 들면서 갱신되면서 보험료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상품을 유지하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주기적으로 보험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상품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보험이 무엇인지 전문가와 상담하고 꼭 필요한 보험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면서 반복하기 쉬운 5가지 소비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소비 습관을 반복하고 계시진 않나요? 노후에는 안정적인 재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가족을 사랑하면서도 본인의 미래를 지키는 소비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의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 습관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출하는 돈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김영수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김영수님은 올해 62세가 되셨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아지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예전처럼 몸이 가뿐하지 않고 여기저기 쑤시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날이 많아지면서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TV 홈쇼핑이나 온라인 광고를 보면서 건강보조제나 의료기기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한두 개 제품을 구매하는 정도였지만 점점 더 다양한 제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출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특히 홈쇼핑에서 이 제품만 있으면 건강이 달라진다 라는 말이나 유명인이 추천하는 장면을 보면 나도 모르게 신뢰가 생겨서 지갑을 열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구매한 제품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몇 달 동안 꾸준히 먹어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경우도 많고 한번 사면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면서 또다시 구매 욕구가 생긴다고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 건강 관련 지출이 한 달에 50만 원이 넘는 경우도 생기고 결국 생활비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영수님의 사연을 듣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사실 건강을 챙기려는 마음 자체는 너무나 중요하지만 무작정 건강 보조제나 의료기기에 의존하는 것은 꼭 필요한 소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 비용을 활용해 전문가와 상담을 하거나 헬스장 등록을 하고 체계적인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또 균형 잡힌 식단을 계획적으로 챙겨 먹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건강 관리 방법일 것입니다. 다음 사연은 대전에 사시는 이정숙 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정숙 님은 68세의 할머니이시고 손주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늘 용돈을 주고 계시다고 해요.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금액이 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에게 5,000원씩 주면서 기분 좋게 용돈을 챙겨주셨는데 나중에는 1만 원, 2만 원, 그리고 어느 순간 5만 원도 적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물론 손주들이 용돈을 받을 때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 너무나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계속 금액을 올려주다 보면 노후 자금이 줄어들어 생활비에 영향을 미칠까 걱정이 되셨다고 해요. 특히 남편분께서도 이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앞으로 용돈을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조언하셨다고 합니다. 손주들에게 아낌없이 주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죠. 꼭 금전적인 지원이 아니라도 손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추억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손수 만든 음식을 함께 먹거나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정서적으로 가까워지는 것 역시 값진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꼭 돈을 많이 써야만 손주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연은 부산에 사시는 박철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박철수님은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어서 낚시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막상 낚시를 시작하고 보니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고민이 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낚싯대 하나만 구매해서 가볍게 즐기려고 했는데 낚시를 하다 보니 더 좋은 장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급 장비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점점 더 좋은 장비를 갖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둘씩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 지금까지 낚시 장비에만 300만 원 넘게 지출하게 되었고 매달 낚시를 가면서 드는 비용까지 포함하면 부담이 꽤 커졌다고 해요. 아내분께서는 이제 그만 장비를 사라고 하시지만 낚시를 포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취미 생활을 즐기는 것은 삶에 활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취미가 과도한 지출로 이어진다면 한 번쯤 소비 습관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꼭 비싼 장비가 아니어도 낚시를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중고 거래를 활용해 장비를 구하거나 이미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취미 생활을 지속하되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의 사연을 통해 우리가 무심코 새어나가는 소비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소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항상 이 지출이 정말로 필요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이나 문자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더 현명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가 봅시다. 현명한 소비 습관으로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도 혹시 나는 돈을 잘 관리하고 있는 걸까? 하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순간의 잘못된 소비는 쉽게 회복할 수 있지만 습관이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재정적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소비 습관을 조심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당하기 어려운 자동차 유지 비용. 나이가 들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자가용이 있어야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새 차를 구입하거나 유지비가 많이 드는 고급 차량을 계속 운행하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차량 유지비는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험료, 세금, 유류비, 정비 비용까지 고려하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잦은 수리비가 부담이 되고 반대로 신차를 구입하면 감가상각으로 인해 자산 가치는 빠르게 하락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이자 부담도 추가됩니다. 따라서 차량 구매를 고려할 때는 단순히 초기 구매 비용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유지비까지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량이 꼭 필요하다면 유지비가 적게 드는 모델을 선택하거나 대중교통과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차량 공유 서비스나 중고차 활용 등 다양한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이 연비가 우수하고 세제 혜택이 있어 유지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집안에 쌓여가는 불필요한 물건들. 여러분도 혹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집안에 쌓여 있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혹시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계속 사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행하는 제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습관이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필요한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구매 전에 꼭 필요한지, 비슷한 물건이 집에 없는지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이미 집에 있는 물건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고 거래를 통해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미니멀리즘과 정리정돈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전제품이나 가구 같은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때는 유지비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신 기능이 추가된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전기료가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유지보수 비용이 더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가격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경제성을 따져보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여행 비용의 과도한 지출. 퇴직 후 여행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여행은 분명 값진 경험을 주지만 무리한 여행 계획은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패키지 여행이나 고급 호텔 숙박, 비싼 관광 상품에 의존하는 경우 여행 비용이 상당히 커집니다. 또 해외여행을 자주 가다 보면 예상보다 많은 지출이 발생할 수 있죠. 또한 쇼핑 중심의 여행을 계획하면 여행 경비가 더욱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꼭 비용이 많이 들어야만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예산을 설정하고 여행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렴한 항공권을 미리 예약하거나 숙박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가성비 좋은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세부적인 예산 계획을 세우고 예상보다 많은 돈을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소소한 여행이나 로컬 여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유명 관광지뿐만 아니라 가까운 국내 여행지를 방문하거나 덜 알려진 곳에서 한적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무리한 경조사비 지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경조사 참석이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친인척, 지인들의 경조사가 많아지면서 경조사비로 나가는 지출이 점점 커지죠. 한 번, 두 번은 큰 부담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경조사비가 지출되면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도한 지출을 줄이고 마음을 전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꼭 현금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이 담긴 선물이나 편지로도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조사 참석 빈도를 조절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행사에 참석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중요한 자리만 참석하는 것도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유행 따라가기 소비. 패션, 전자기기, 트렌디한 라이프 스타일 제품들. 요즘 다들 이거 쓰던데 하는 생각으로 지출을 하다 보면 불필요한 소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신 스마트폰이나 브랜드 의류, 고가의 취미용품 등은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기 육 때문에 끝없이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본인의 필요에 맞는 소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필요한지, 대체 가능한 제품이 있는지, 유지비가 얼마나 드는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구매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특히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때는 중고 제품을 활용하거나 할인 행사 기간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또 다른 소비 패턴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소비 습관을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돈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써야 후회하지 않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후를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소비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돈을 잘 관리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이 소비가 정말 필요한 걸까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사소한 소비 습관이 결국 우리의 재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소비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소비 절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과도한 건강 관련 지출. 건강은 중요하지만 무분별한 건강 관련 소비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건강식품, 영양제, 고가의 의료 서비스를 과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건강식품이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과다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나 칼슘은 필요한 양 이상 섭취하면 배출되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이상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고가의 건강기기를 구매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건강검진은 필요하지만 과잉검진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의사의 상담을 통해 꼭 필요한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건강을 챙긴다는 이유로 특정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나 체중 감량 식단, 건강기능식품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각자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맞는 식단과 운동이 필요하며 특정 제품에 의존하기보다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오히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 같은 기본적인 건강관리 습관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비용을 들여서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본인의 생활 패턴을 점검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손해보는 금융상품 가입. 재테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작정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강조하는 금융상품이나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상품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연금 상품이나 보험 상품은 초기 비용이 크고 해지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변액보험이나 주식형 펀드처럼 변동성이 큰 상품보다는 안정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는 단순히 상담사의 권유에 의존하기보다는 직접 상품 내용을 비교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경제 상황과 목표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인 유행에 휩쓸려 투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유행했던 코인 투자, P2P 금융,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사설 펀드 등은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공부와 분석이 필요하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리스크만 감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보험 가입도 신중해야 합니다. 다양한 보험 상품이 있지만 무조건 많이 가입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과 경제적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고 불필요한 특약을 줄이는 것이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과한 외식과 배달 음식. 퇴직 후에는 요리를 덜하게 되면서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자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 습관이 지속되면 식비 지출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나 고칼로리 음식은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요리에 자신이 없다면 간단한 반조리 식품이나 건강한 밀키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식이나 배달을 줄이려면 계획적인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주간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장을 보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할인 쿠폰이나 멤버십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도 효과적인 절약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고급 취미 생활. 취미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지만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취미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급 골프 회원권, 명품 카메라 장비, 고가의 취미 용품을 무리해서 구매하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즐기되 경제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독서, 산책, 공예 등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면서도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취미를 찾거나 중고 용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지역 문화센터나 공공시설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녀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싶어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본인의 노후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자금, 주택자금,
사업 지원 등을 무리하게 해주다 보면 정작 본인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노후를 먼저 안정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녀에게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부모의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신 경제 교육을 통해 자녀가 스스로 재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소비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건강, 금융, 식비, 취미, 자녀 지원까지 우리의 소비 습관이 결국 미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아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써야 행복하고 후회하지 않을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소비 습관을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돈,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우리는 매일 소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소비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반영된 행동이라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올바른 소비 습관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돈을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지혜롭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이가 들수록 피해야 할 소비 습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또 다른 소비 습관들을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평소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는 소비 습관이 있는지 돌아보고 더 현명하고 건강한 소비 습관을 형성해 나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현명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첫 번째, 감정적 소비. 여러분은 혹시 스트레스나 외로움을 소비로 풀어본 적 있으신가요? 기분이 우울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충동적으로 쇼핑을 하거나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런 행동을 감정적 소비라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돈을 쓰는 습관을 의미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을 소비로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외롭거나 지루할 때 쇼핑몰을 돌아다니면서 괜스레 마음을 달래고 싶어지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무심코 둘러보다가 계획에 없던 물건을 결제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소비는 순간적인 만족감을 줄 뿐 장기적으로는 후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사게 되면 집안은 점점 정리가 안 되고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비 전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 물건이 정말 필요한가? 를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물건이 없으면 정말 불편할까? 라고 자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제품을 샀을 때 한 달 후에도 만족할까? 생각해 보세요. 충동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대기 시간을 가지세요.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이 들 때 최소 하루에서 일주일 정도 기다려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구매 욕구가 줄어들고 정말 필요한 것인지 판단할 시간이 생깁니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운동, 독서, 명상 같은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아보세요. 돈을 쓰지 않아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충분히 많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거나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감정적 소비를 줄이면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생기고 더 의미 있는 곳에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안 정리 비용 과다 지출. 나이가 들수록 집안의 물건이 점점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살아온 집에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많아 정리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 정리 서비스나 고가의 수납용품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리를 위해 너무 많은 돈을 들이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고급 정리 컨설팅을 받거나 수납용품을 과하게 구매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건 해결되지 않고 돈만 낭비될 수 있습니다. 더 현명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세요. 공간을 넓히기 위한 것인지, 물건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세요. 버리기가 먼저입니다. 수납을 늘리기보다는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는 것이 정리의 핵심입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중고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하면 공간도 정리되고
추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는 돈이 아니라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최신 기술 제품 구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 새로운 스마트폰, 가전제품, 전자기기가 계속해서 출시됩니다. 특히 최신 기술을 접하는 것이 생활의 편리함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무조건 새로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과연 현명한 소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기능을 갖춘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기존 제품이 충분히 쓸만한데도 교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 습관은 불필요한 지출을 늘릴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재정 관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현재 사용하는 제품이 여전히 쓸만한지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거나 중고 제품을 활용하는 것도 경제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따라가는 것도 좋지만 현명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무분별한 정기 구독 서비스. 요즘은 다양한 정기 구독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OTT 서비스, 온라인 강의, 배달 서비스, 멤버십 등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가 많아졌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서비스가 쌓이다 보면 매달 나가는 비용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정기적으로 구독 서비스를 점검하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서비스를 활용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비스만 유지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것이 현명한 소비 습관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소비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감정적 소비, 정리 비용, 최신 기술 제품 구매, 정기 구독 서비스까지 작은 소비 습관들이 모이면 우리의 재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것입니다. 현명한 소비 습관을 통해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돈,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요? 소비 습관을 살펴보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현명한 소비 습관을 만들어가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첫 번째, 할인과 세일에 휘둘리는 소비. 지금 안 사면 손해볼 것 같아.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세일 시즌만 되면 계획에 없던 물건을 장바구니에 담고 있지는 않나요? 특히 한정 특가, 오늘만 이 가격, 1 더하기 1 행사 같은 문구를 보면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싸게 사는 건 결국 불필요한 지출일 뿐이죠. 할인에 앞서 필요한 목록을 작성하세요. 계획 없이 쇼핑하면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기 쉽습니다. 먼저 내가 진짜로 필요한 물건이 무엇인지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구매할 물건을 미리 정해두면 충동 구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제품의 필요성을 따져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 제품을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만약 대답이 아니오라면 구매를 다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전 원래 가격을 확인하세요. 간혹 할인을 가장해 가격을 높게 책정한 후 가격을 낮춰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할인 전 원래 가격을 확인하고 실제로 할인이 되는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나 쇼핑 앱을 활용하면 보다 정확한 가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할인된 가격이 정말 합리적인지 판단하기 위해 다양한 판매처의 가격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같은 제품이라도 다른 쇼핑몰에서는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제품을 구매할 때 리뷰를 확인하여 품질이 만족스러운지 점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구매 전 24시간 고민해보세요. 즉흥적인 소비를 방지하고 정말 필요한지 한번 더 생각할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즉시 구매하고 싶은 충동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그라듭니다. 24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그때 구매를 고려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온라인 쇼핑을 할 때 효과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쇼핑몰에서 장바구니 담기 버튼을 누른 후 바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구매 결정을 내리기 전 하루 동안 고민해보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충동 구매를 피하기 위한 예산을 정하세요. 할인 행사에 혹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정해진 예산 안에서만 소비하도록 스스로 제한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산을 정해두면 할인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고 본인의 소비 계획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미리 예산을 세우고 지출 계획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월별 예산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필요한 물건인지 검토하세요. 단기적인 욕구가 아닌 장기적인 필요성을 고려한 후 구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시즌만 유행할 옷이나 장식품보다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쇼핑을 할 때는 이 물건을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기적인 만족감을 위해 구매한 제품은 결국 쓰레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전략입니다. 온라인 쇼핑은 편리하지만 충동 구매를 부추길 수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고 24시간 후 다시 확인하기, 무료 배송을 위해 불필요한 물건을 추가하는 습관 버리기, 가격 비교 후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구매하기, 중고 시장을 활용하세요. 필요한 물건을 살 때 중고 거래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전자제품, 가구, 유아용품 같은 경우 중고로 구매하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고 구매 시 제품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매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건강 관련 소비의 함정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양제, 건강식품, 피트니스 구독 서비스 등에 돈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강 관련 소비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영양제 섭취는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제대로 된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헬스장이나 요가 수업을 등록해놓고 몇 번 가고 나서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큰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과 관련된 소비도 현명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중한 돈,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요? 우리가 건강을 위해 지출하는 돈, 그리고 외식과 배달 음식 소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과 편의를 위한 소비가 오히려 낭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건강을 챙긴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지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관련 소비, 정말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첫 번째, 과도한 영양제 구매. 건강을 위해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단백질 보충제까지 다양한 영양제를 챙겨 드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모든 영양제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무작정 유행하는 영양제를 따라 사기 전에 먼저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필요한 영양소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제품만 선택하세요. 또한 종합 비타민 하나로 충분한 경우도 있으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구매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과다한 영양제 섭취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용성 비타민 A, D, E, K, 은 과잉 섭취 시 체내에 축적되어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영양제는 특정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켜 효과를 감소시키거나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제 구매 전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기능성 건강식품들이 등장하면서 소비자의 선택폭이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광고만 믿고 구매하기보다는 제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과학적으로 입증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소비하는 돈이 불필요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구독. 운동을 시작하려는 다짐과 함께 헬스장이나 요가, 필라테스를 등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반에 몇 번 가고 나서 결국 가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죠. 헬스장이나 요가원을 등록하기 전에 먼저 본인이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인지 고민해 보세요. 무료 체험을 활용해 본인의 운동 스타일에 맞는 프로그램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고가의 구독 서비스 대신 집에서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을 고려하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계획할 때 너무 과한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 헬스장을 가겠다고 다짐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따라서 운동 계획을 세울 때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주 2, 3회 정도 가볍게 시작하고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지속 가능한 운동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요즘은 유튜브나 SNS를 통해 다양한 무료 홈트레이닝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굳이 비싼 돈을 내고 헬스장을 등록하지 않아도 집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근력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헬스장이나 요가원을 등록하기 전에 먼저 집에서 실천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운동 방식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건강식품과 다이어트 보조제. 건강을 위해 슈퍼푸드나 다이어트 보조제를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비싼 건강식품이 반드시 효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고가의 수입 건강식품 대신 제철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이어트 보조제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과 꾸준한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일부 건강식품은 특정 영양소를 과하게 함유하고 있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너무 많은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며 다이어트 보조제는 심장 박동을 증가시키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는 성분과 부작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외식과 배달 음식은 큰 유혹입니다. 하지만 잦은 외식과 배달 음식 소비는 건강에도 지갑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배달앱 사용 습관 점검하기. 배달앱을 자주 사용하다 보면 할인 쿠폰이나 무료 배송 이벤트에 이끌려 불필요한 주문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달 음식을 시키기 전에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또한 배달앱을 지우거나 주문할 때 한 번 더 고민하는 습관을 들이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은 식재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주말이나 여유 있는 시간에 일주일치 식사를 계획하고 필요한 재료를 구입해 두면 바쁜 날에도 직접 요리를 할 수 있어 배달 음식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외식 횟수 조절하기.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가족 외식은 즐거운 시간이지만 자주 하다 보면 지출이 커질 수 있습니다. 외식이 필요할 때는 미리 예산을 정하고 한 달에 몇 번 정도로 제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직접 요리를 해서 함께 먹는 것도 비용을 절약하면서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미리 식단 계획 세우기. 계획 없이 장을 보거나 음식을 준비하면 결국 외식이나 배달을 선택하게 됩니다. 한 주 단위로 식단을 미리 계획하고 필요한 재료를 사두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량으로 음식을 만들어 두고 냉동 보관하면 바쁜 날에도 간편하게 직접 요리를 할 수 있어 배달 음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를 먹으며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그때마다 순간의 쾌락이나 편안함을 추구하는 소비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결국 그 소비가 우리의 미래를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소비가 내일의 불행을 만든다는 사실, 지금 당장은 깨닫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소비가 쌓여서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말년을 어떻게 보낼지는 오늘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필요 없는 것들을 덜어내는 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면에서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 들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소비 습관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삶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단지 물질적인 축적이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와 진정한 만족을 추구하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 순간들을 잘 지키세요.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소비를 시작합시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